은퇴 후 해외에서 한 달 정도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도시를 고르려고 하면 고민이 많아집니다. 너무 복잡한 대도시는 피곤하고 너무 외진 휴양지는 병원이나 마트가 걱정됩니다. 음식이 맞아야 하고 숙소도 편해야 하고 너무 비싸도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50대, 60대 이후에는 젊을 때처럼 무작정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다도 좋지만 병원도 있어야 하고 휴양도 좋지만 생활비도 맞아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도시는 베트남 남중부의 대표 해변 도시 나트랑입니다. 나트랑은 다낭보다 조금 더 휴양지 느낌이 강한 바다 도시입니다. 긴 해변이 있고 마사지가 비교적 저렴하고 해산물 식당이 많고 머드 온천과 섬 투어, 빈원더스 같은 휴양 콘텐츠가 있습니다. 한국의 겨울이 춥게 느껴질 때 따뜻한 바다. 도시에서 한 달 살아보고 싶은 분들에게 나트랑은 꽤 매력적인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트랑을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월 150만 원 이하로 한 달 살아볼 수 있는 도시라는 관점에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트랑에서 월 150만 원 이하 한 달 살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써도 가능한 예산은 아닙니다. 해변 바로 앞 호텔, 수영장 좋은 리조트, 매일 마사지, 매일 해산물 식당, 매일 카페, 섬 투어와 빈원더스를 자주 이용하면 150만 원은 금방 넘어갑니다. 반대로 숙소를 현실적으로 고르고 로컬 식당과 마트 식사를 섞고 마사지와 투어 횟수를 조절하면 150만 원 이하도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나트랑은 베트남이라고 해서 무조건 싼 도시는 아닙니다. 관광지 물가는 일반 베트남 도시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점만 말하지 않고 실제로 한 달 살아볼 때 조심해야 할 점까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트랑은 베트남 남중부 해안에 있는 대표 휴양 도시입니다. 다낭이 도시와 바다가 함께 있는 느낌이라면 나트랑은 조금 더 휴양지다운 느낌이 강합니다. 시내 중심에서 바다까지 접근이 쉽고 해변을 따라 호텔과 카페, 식당, 마사지샵이 이어져 있습니다. 바다를 보며 걷고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해산물을 먹는 생활을 만들기 좋습니다. 50대, 60대 이후 한 달 살기에서 중요한 것은 매일의 생활 리듬입니다. 여행은 매일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것이지만 한 달 살기는 다릅니다. 아침에 산책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쉬고 저녁에 가볍게 나가고 다시 숙소로 돌아오는 생활입니다. 나트랑은 이런 생활에 잘 맞습니다. 아침에는 나트랑 해변을 걷습니다. 낮에는 숙소나 카페에서 쉽니다. 오후에는 마사지나 머드 온천을 이용합니다. 저녁에는 쌀국수나 해산물을 먹습니다. 이런 느린 휴양형 생활이 나트랑의 매력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예산부터 보겠습니다. 월 150만 원은 베트남 동으로 대략 2,700만 동에서 3,000만 동 전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환율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보다 대략적인 범위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예산을 나눠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숙소비는 800만에서 1,300만 동 정도를 목표로 잡습니다. 식비는 700만에서 1,000만 동 정도를 생각합니다. 교통비는 100만에서 200만 동 정도입니다. 통신비는 20만에서 40만 동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마사지, 카페, 관광, 생활용품, 예비비로 500만에서 1,000만 동 정도를 남겨둡니다. 이렇게 하면 절약형으로는 월 150만 원 이하가 가능하지만 숙소와 관광 소비가 늘어나면 바로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랑 한 달 살기의 핵심은 숙소입니다. 해변 바로 앞 숙소, 수영장, 조식 포함, 바다 전망, 신축 레지던스를 고르면 편하지만 비용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해변에서 도보 10분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생활형 숙소를 고르면 예산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월 150만 원 이하를 목표로 한다면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바다 전망보다 생활 편의, 리조트보다 장기 숙박 가능한 숙소, 매일 외식보다 마트와 로컬 식당, 매일 마사지보다 주 1회나 2회, 매일 관광보다 산책과 휴식 중심,
이 기준을 세우면 나트랑 한 달 살기는 훨씬 현실적입니다. 이제 나트랑에서 머물기 좋은 지역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트랑 해변 중심가입니다. 이곳은 여행자에게 가장 편한 지역입니다. 바다, 식당, 카페, 마사지샵, 환전소, 여행사, 호텔이 모여 있습니다. 처음 나트랑을 가는 분이라면 이 지역에서 며칠 머물며 도시 분위기를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한 달 내내 머물기에는 비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라 식당과 마사지, 숙소 가격이 로컬 지역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밤에 소음이 있는 곳도 있으니 숙소 후기를 꼼꼼히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시내 생활권입니다. 월 150만 원 이하 한 달 살기를 목표로 한다면 이 지역이 현실적입니다. 마트와 로컬 식당, 카페, 세탁소, 약국을 이용하기 편하고 해변까지도 도보나 그랩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50대, 60대에게는 너무 외진 곳보다 해변과 병원, 마트가 모두 접근 가능한 생활권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혼총 해변 쪽입니다. 혼총 쪽은 중심가보다 조금 조용한 느낌이 있습니다. 바다 풍경이 좋고 장기 체류자에게 괜찮은 숙소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위치에 따라 중심가 이동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교통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리조트 지역입니다. 나트랑에는 고급 리조트와 해변 숙소가 많습니다. 짧은 휴양 여행에는 좋지만 월 150만 원 이하 한 달 살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리조트형 생활은 편하지만 예산을 빠르게 소진합니다. 그래서 추천 방식은 이렇습니다. 처음 3일에서 5일은 해변 중심가에서 지내며 도시를 익힙니다. 그 다음에는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생활형 숙소나 조용한 지역으로 옮깁니다. 처음부터 한 달 계약을 하기보다 일주일 살아보고 연장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이제 나트랑의 주요 여행 포인트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트랑 해변입니다. 나트랑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해변입니다. 나트랑 해변은 도시 중심부와 붙어 있어 접근이 쉽습니다. 아침에 숙소에서 나와 바다를 걷고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해변 산책을 할 수 있습니다. 50대, 60대 여행자에게 나트랑 해변이 좋은 이유는 특별한 준비 없이도 매일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산처럼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섬 투어처럼 예약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편한 신발을 신고 나가면 됩니다. 바다를 보며 걷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편안해집니다. 특히 한국의 겨울에 출발한 분이라면 나트랑의 따뜻한 공기가 큰 장점입니다. 한국에서는 코트와 패딩을 입는 계절인데 나트랑에서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해변을 걸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낮에는 햇볕이 강합니다. 오전 이른 시간이나 해질 무렵에 걷는 것이 좋습니다. 모자,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제, 물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해변 산책을 할 때는 귀중품을 많이 들고 다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폰, 카드, 소액 현금 정도만 챙기고 큰 금액은 숙소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여행 포인트는 머드 온천입니다. 나트랑에서 50대, 60대에게 특히 추천할 만한 콘텐츠가 머드 온천입니다. 나트랑은 머드 온천으로 유명합니다. 따뜻한 미네랄 머드에 몸을 담그고 온천수와 수영장 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젊은 여행자에게도 좋지만 피로를 풀고 싶은 중장년층에게 특히 잘 맞습니다. 한 달 살기 중 머드 온천은 쉬어가는 날 코스로 좋습니다. 매일 관광지를 돌아다니기보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몸을 풀어주는 일정으로 넣으면 좋습니다. 다만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과 머드가 몸에 좋게 느껴져도 혈압이 있거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은 오래 머무르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운 날씨에 온천을 이용하면 쉽게 탈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끄럼에 주의해야 합니다. 온천 시설은 바닥이 젖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약한 분은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나트랑 머드 온천은 한 달 살기를 단순한 생활이 아니라 치유형 휴양으로 만들어주는 좋은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여행 포인트는 빈언더스입니다. 빈언더스는 나트랑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혼제 섬에 있는 대형 테마파크와 리조트 복합 공간입니다. 케이블카나 배를 타고 들어가는 구조라서 이동 자체도 여행 기분을 줍니다. 놀이기구, 수족관, 워터파크, 공연, 전망, 리조트 분위기를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50대, 60대에게 빈언더스는 하루 종일 놀이기구를 타는 곳이라기보다 가족이나 손주와 함께 가면 좋은 장소입니다. 혼자 한 달 살기를 하는 분이라면 꼭 필수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방문했거나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면 좋은 촬영 포인트가 됩니다. 빈언더스는 입장료와 식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월 150만 원 이하 생활비를 생각하면 자주 가기는 어렵습니다. 한 달 중 한 번 정도 특별한 날 코스로 넣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이 불편한 분은 이동 동선이 길 수 있으니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햇볕이 강한 시간에는 실내 시설과 카페를 적절히 이용하고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네 번째 여행 포인트는 섬 투어입니다. 나트랑은 섬 투어도 유명합니다. 혼문, 혼땀, 혼미우 같은 섬을 둘러보는 투어가 있고 스노클링, 바다 수영, 배 위 식사, 해산물 식당 방문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다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나트랑 섬 투어는 한 번쯤 해볼 만합니다. 물색이 좋은 날에는 사진과 영상도 잘 나옵니다. 다만 50대, 60대 여행자는 투어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무리한 스노클링이나 장시간 배 이동이 포함된 상품은 체력적으로 부담될 수 있습니다. 배멀미가 있는 분은 멀미약을 준비하고 너무 저렴한 투어보다 안전과 후기가 좋은 상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해산물도 나트랑의 큰 매력입니다. 새우, 게, 조개, 생선구이, 해산물 볶음 등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지 해산물 식당은 가격 차이가 큽니다. 주문 전 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게당 가격인지 조리비가 따로 붙는지 추천 메뉴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방문한 식당에서 추천만 믿고 많이 주문하면 예상보다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 달 살기 예산을 지키려면 해산물 식당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평소에는 로컬 식당과 마트 식사를 이용하고 특별한 날에 해산물을 즐기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이제 음식과 장보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트랑에서 월 150만 원 이하로 살려면 식비 관리가 중요합니다. 베트남 음식은 한국인에게 비교적 잘 맞는 편입니다. 쌀국수, 반미, 볶음밥, 해산물 국수, 월남쌈, 스프링롤 등 선택지가 많습니다. 아침은 쌀국수나 반미로 간단히 먹을 수 있습니다. 점심은 로컬 식당에서 밥이나 국수를 먹고 저녁은 해산물이나 가벼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트랑은 관광지입니다. 한국인 식당, 해변가 식당, 분위기 좋은 카페를 자주 이용하면 식비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달 살기에서는 마트와 로컬 식당을 섞는 방식이 좋습니다. 아침은 숙소에서 과일, 요거트, 빵, 커피로 간단히 먹습니다. 점심은 로컬 식당에서 쌀국수나 밥을 먹습니다. 저녁은 가볍게 먹거나 숙소에서 해결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해산물 식당이나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을 이용합니다. 숙소에 냉장고와 작은 주방이 있으면 생활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생수, 과일, 달걀, 라면, 빵, 커피, 간단한 채소만 있어도 매일 외식을 줄일 수 있습니다. 50대, 60대 여행자는 음식 위생도 신경 써야 합니다. 너무 뜨겁지 않은 길거리 음식, 오래 방치된 해산물, 얼음이 많이 들어간 음료는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며칠은 무난한 음식부터 시작하고 몸이 적응한 뒤 다양한 음식을 시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마사지와 생활 인프라를 보겠습니다. 나트랑의 큰 장점 중 하나는 마사지입니다. 한국보다 비교적 부담이 적은 가격으로 발 마사지, 전신 마사지, 스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0대, 60대 여행자에게는 하루 종일 관광하는 것보다 오후에 마사지 한 번 받고 쉬는 일정이 훨씬 만족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사지도 자주 받으면 비용이 쌓입니다. 월 150만 원 이하를 목표로 한다면 매일보다는 주 1회나 2회 정도가 현실적입니다. 후기가 좋은 곳을 고르고 너무 강한 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과 약국도 중요합니다. 나트랑은 관광도시라 약국과 클리닉을 찾을 수 있지만 큰 수술이나 전문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호치민이나 하노이 같은 대도시보다 선택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자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출국 전에는 평소 복용하는 약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약, 위장약, 관절약이 있다면 여유 있게 챙기고 가능하면 영문 처방전이나 약 성분명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은 그랩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나트랑 시내 이동은 비교적 짧은 편이지만 더운 날씨에 무리해서 걷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50대, 60대에게는 안전상 자동차 그랩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숙소를 고를 때는 다음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해변까지 도보 이동이 가능한지, 마트와 약국이 가까운지, 병원이나 클리닉 접근이 괜찮은지,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에어컨이 잘 되는지, 세탁기나 세탁 서비스가 있는지, 와이파이가 안정적인지, 밤에 너무 시끄럽지 않은지. 한 달 살기에서 숙소는 잠만 자는 곳이 아닙니다. 한 달 동안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생활 기반입니다. 이제 처음 가는 분들을 위한 7일 적응 코스를 소개하겠습니다. 1일차는 도착과 숙소 적응입니다.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하고 주변 마트와 약국, 환전소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날은 관광보다 휴식이 우선입니다. 2일차는 나트랑 해변 산책입니다. 아침이나 해질 무렵에 해변을 걸어봅니다. 숙소에서 해변까지 걸리는 시간, 주변 카페와 식당 위치를 확인합니다. 3일차는 로컬 음식 적응일입니다. 쌀국수, 반미, 볶음밥처럼 무난한 음식부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해산물이나 강한 향신료 음식을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일차는 머드 온천입니다. 따뜻한 머드와 온천수로 몸을 풀어주는 날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반나절 정도만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일차는 시내와 마트 적응일입니다.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장보기를 해봅니다. 생수, 과일, 빵, 요거트, 간단한 식재료를 사며 물가 감각을 익힙니다. 6일차는 섬 투어나 빈원더스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체력이 좋고 바다 활동을 좋아하면 섬 투어, 가족형 휴양을 원하면 빈원더스가 좋습니다. 7일차는 휴식과 예산 점검입니다. 일주일 동안 쓴 돈을 정리합니다. 숙소비, 식비, 마사지비, 교통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갔는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남은 3주를 훨씬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나트랑 한 달 살기의 주의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관광지 물가가 일반 베트남 도시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저렴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해변가 식당, 리조트, 마사지, 투어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둘째, 숙소비가 핵심입니다. 해변 바로 앞, 수영장, 조식, 바다 전망을 고르면 월 150만 원 이하 생활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음식 위생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해산물은 신선도와 가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섬 투어는 체력과 안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배멀미, 햇볕, 물놀이 안전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다섯째, 한 달 살기라도 보험과 약 준비는 필수입니다. 해외에서 아프면 작은 진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나트랑은 어떤 분에게 잘 맞을까요? 첫째, 한국의 겨울을 피해 따뜻한 바다 도시에서 지내고 싶은 분. 둘째, 매일 해변 산책을 하고 싶은 분. 셋째, 마사지와 온천, 해산물을 좋아하는 분. 넷째, 너무 복잡한 대도시보다 휴양형 도시를 원하는 분. 다섯째, 월 150만 원 이하로 해외 한 달 살기를 실험해보고 싶은 분. 반대로 이런 분에게는 조금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조용한 도시를 원하는 분.
관광지 물가가 부담스러운 분, 매일 리조트식 생활을 원하면서 예산은 낮게 잡는 분, 해산물이나 베트남 음식이 잘 맞지 않는 분, 섬 투어나 바다 활동이 부담스러운 분. 나트랑은 완벽한 도시는 아닙니다. 관광지 물가는 높을 수 있고 해변가 숙소는 비쌀 수 있으며 리조트형 생활을 하면 예산이 금방 올라갑니다. 하지만 해변 산책, 마사지, 머드 온천, 해산물, 섬 투어, 따뜻한 날씨를 생각하면 은퇴 후 한 달 살아보고 싶은 도시로 충분히 매력이 있습니다. 월 150만 원 이하로 나트랑에서 살아보려면 숙소를 현실적으로 고르고 로컬 식당과 마트 식사를 섞고 마사지와 투어 횟수를 조절해야 합니다. 한국의 추운 겨울을 피해 따뜻한 바다 도시에서 한 달 쉬어보고 싶은 분이라면 베트남 나트랑은 꼭 한번 후보에 올려볼 만한 도시입니다. 아침에는 나트랑 해변을 걷고 낮에는 카페에서 쉬고 오후에는 마사지나 머드 온천을 즐기고 저녁에는 따뜻한 쌀국수나 해산물을 먹는 한 달. 그 한 달은 은퇴 후 삶을 조금 더 여유롭게 바라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해외 여행지 찾기 GNTV에서는 50대, 60대 이후에도 부담 없이 떠날 수 있는 해외 여행지와 한 달 살기 도시를 계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현실적인 은퇴 후 한 달 살기 도시로 찾아뵙겠습니다. 나트랑은 무조건 저렴한 베트남 도시라기보다 숙소와 소비를 잘 조절하면 월 150만 원 이하도 도전 가능한 휴양형 도시에 가깝습니다. 해변가 숙소, 마사지, 해산물, 섬 투어를 자주 이용하면 예산이 금방 올라갈 수 있으니 숙소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겨울철 한 달 살아보고 싶은 도시는 나트랑인가요? 다낭인가요? 이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여행지 찾기 굿뉴스 GNTV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여행자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